발걸음에 따라 목이 쑥내 없어지고 산뜻한 공기 속에 풀레 가득히 흐른다. 멀리 곡식대 비벼치는 소리 바람결에 은은하고 산길을 띤 실바람이 그의 몸에 싸물싸물 기고 있다. 잠방이 가랑이 이슬해졌고 벌레소리 발끝에 채여 요리 졸졸졸 골이 쓸쓸쓸. 한참 후에 칠성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당으로 나와서 큰년네 집 앞으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쌀이문을 가만히 밀고 껑충 뛰어들었다. 봉당문도 꼭 닫히었고 쌀이비만이 한가롭게 놓여 있다. 얼떨결에 봉당문을 삐걱 열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고 뛰어나간다. 그는 어찌 놀랐는지 숨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뛰었다. 봉당으로 들어서서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방문을 열어보았다. 무거운 공기만이 밀려나오고 큰년이는 없었다. 시집을 갔나? 하고 얼른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뒤뜰로 인기척을 찾으려 하였으나 조용하였다. 그는 이러하고 언제까지나 일 수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 했을 때 쌀이문 소리가 난다. 얼떨결에 기둥 이편으로 와서 그 뒤 멍석 곁에 바싹 다가섰다. 부엌문 소리가 덜그럭 나더니 큰년이가 빨래 함지를 이고 들어온다. 그의 눈은 캄캄해지고 정신이 나른해진다. 큰년이가 그를 알아보고 이리 오는 것만 같고 그의 눈은 먼 것이 아니오 언제나 창틈으로 볼 수 있는 별눈을 빠끔히 뜨고서 쳐다보는 듯했다.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으므로 멍석 아래 뒤로 돌아가며 숨을 죽이었으나 점점 더 숨결이 항항거리고 멍석 눈에 코가 맞닿아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큰년이는 뒤뜰로 나간다. 짤짤 끄는 신발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내밀어 밖을 살피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온몸이 비비 꼬이어 한 볼을 옮길 수가 없다. 어색하여 그만 집으로 가려고도 했다. 그의 몸은 돌로 된 것 같았으나 마침 빨래 널리는 소리가 바삭바삭 나자 큰년이가 읍으로 시집 간다 하는 생각이 들며 발끝이 떨어진다. 큰년이는 빨래를 바자에 걸치다가 휘끈 돌아보고 주춤한다. 칠성이는 차마 큰년이를 쳐다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누구요? 누구야요? 큰년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칠성이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터인데 입이 각붙고 떨어지지 않는다. 한참 후에 발길을 지척하고 내디디었다. 난 누구라고? 큰년이는 바자 곁으로 다가서고 머리를 다소곳한다. 곱게 감은 그의 눈등은 발랑발랑 떨렸다. 칠성이는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알고 조금 마음이 대담해졌다. 이번엔 밖이 걱정이 되어 연방 눈이 그리로만 간다. 나가야, 어머니 오신다. 큰년이는 안팡지게 말을 했다. 어려서 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너 시집 간다지? 좋겠구나. 새끼도 별소리 다 하네. 나가. 큰년이는 빨래를 조물락거리고 서서 숨을 가볍게 쉰다. 헤어진 적삼 등에 흰살이 불룩 솟아있다. 칠성이는 무의식간에 다가섰다. 헐구머니? 큰년이는 바자를 붙들고 소리쳤다. 칠성이는 와락 겁이 일어 주춤 물러서고 나갈까도 했다. 앞이 캄캄해지고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야, 어머니 오신다. 칠성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덜덜 떨리어 나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등으로 흘러내려온 삼단 같은 머리채는 큰년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칠성이는 얼른 큰년의 발을 짐씬 밟았다. 큰년이는 얼굴이 새빨개서 발을 빼가지고 저리로 간다. 손에 들었던 빨래는 맥없이 툭 떨어진다. 제가 돌을 집어치려고 저러나 하고 겁을 먹었으나 큰년이는 바자 곁에 다가서서 바자를 보시락보시락 만지고 있는데 댕기 꼬리는 풀풀 날린다. 야물야물하던 말도 쏙 들어가고 애꿎은 바자만 만지고 있다. 사탕도 주고 옷 옷감도 줄게. 시집 안 가지? 큰년이는 언제까지나 잠잠하고 있다가 조금 머리를 드는 채 하더니 누가? 사탕? 히. 속으로 웃는다. 칠성이도 따라 웃고 옹야 안 가지? 내가 아니 아버지가 알지. 이 말에 말이 막힌다. 그래서 우두커니 선노라니 어서 나가야. 큰년이는 얼굴을 돌린다. 곱게 감은 눈에 눈썹이 가무레하게 났는데 그 눈썹 끝에 걱정이 대글대글 맺혀 있다. 그럼 시집 가겠니? 큰년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발끝으로 돌을 굴리고 있다. 칠성이는 슬픈 마음이 들어 울고 싶었다. 안 가지, 어? 큰년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쉬고 머리를 들려다가 돌아선다. 그때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렸다. 칠성이는 놀라 뛰어나왔다. 집에 오니 칠훈이가 아기를 부엌바닥에 내려 굴리고 띠로 아기를 꽁꽁 동이려고 한다. 아기는 다리 팔을 함부로 놀리고 발악을 하니 칠훈이는 사뭇 죽일 고기 다루듯 아기를 칵칵 쥐어박는다. 이 계집애 자겄니 안 자겄니? 안 자면 죽이고 말겠다. 시퍼런 코를 쌍줄로 흘리고서 주먹을 겨누어 보인다. 아기는 바르르 떨면서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졸졸 흘리고 있다. 그러고 자라 이 계집애. 칠훈이는 아기 옆에 엎어지고 한 손으로 그의 허리를 꼬집어 당긴다. 어마이, 난 여기 자꾸자꾸 아파서 아기 못 보겠다야 씨. 코를 혀끝으로 빨아올리면서 칠훈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눈에 졸음이 가득하더니 그만 씩씩 자버린다. 칠성이는 무심히 이 꼴을 보고 봉당으로 들어섰다. 엄마? 자는 줄 알았던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바라본다. 칠성이는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놀랐다. 해서 이 결에 발을 들어 찰 것처럼 하고 눈을 딱 부릅떠 보이니 아기는 그 얇은 입술을 비죽비죽하며 눈을 감는다. 엄마, 엄마. 아기는 그 입으로 이렇게 부르고 울었다. 칠성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빙빙 돌다가 뒤뜰로 나와 큰년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고 바자를 가만히 뻐개고 들여다보니 큰년이는 보이지 않고 빨래만이 가득히 널려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서 벽에 걸린 동양자루를 한참이나 바라보면서 큰년의 옷감 끊어다 줄 궁리를 하고 그러면 큰년이와 그의 부모들도 나에게로 뜻이 옮겨질지 누가 아나 하고 동양자루를 벗겨 메고서 밀짚모를 비스듬히 젖혀 쓴 다음에 방문을 나섰다. 눈결에 보인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있으므로 그는 머리를 넘석하여 보았다. 아기는 띠동인 데서 벗어나와 아궁이 곁에 오줌을 눈 듯한데 그 오줌을 쭉쭉 핥아먹고 있다. 예, 이 계집애. 칠성이는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서는 듯
전신이 후끈하였다. 신장로에 올라서며 그는 옷을 바로 하고 모자를 고쳐 쓰고 아주 점잖은 양 하였다. 이제부터는 일해야 할 것 같았다. 에헴 하고 큰 기침도 하여보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려 했다. 이러면 애들도 달려들지 못하고 어른들도 놀리지 못할 테지 할 때 큰년이가 떠오른다. 슬며시 돌아보니 벌써 그의 마을은 보이지 않고 수수밭이 탁 막아섰다. 수수밭 곁으로 다가서니 싱싱한 수수 잎내가 훅 끼치고 등이 근질근질한 게 땀이 흘러내린다. 두어 번 몸을 움직이고 어디라 없이 바라보았다. 수수밭 머리로 파랗게 보이는 저 불탄 산은 몇 발걸음 옮기면 올라갈 듯이 그렇게 가까워 보인다. 그의 집 창문 곁에 비껴서서 맘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산이요. 또 이런 수수밭 머리에서 숨어가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산이다.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언제나 저 산을 바라볼 땐 흩어졌던 마음이 한데 모이는 듯하고 또한 깜빡 잊었던 옛날 일이 한두 가지 생각되곤 하였다. 먼 산에 아지랭이 아물아물 기는 어느 봄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곁에 서니 동무들이 조그만 지게를 지고 지팡이를 지게에 끼우시 꽂아가지고 나무하러 가나 보다. 난 어른이 되면 저 산에 가서 이런 굵은 나무를 탕탕 찍어서 한 짐 잔뜩 지고 올 테야.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흠 하고 코웃음 쳤다. 뼈 마디마디가 짜릿해오고 가슴이 죄어지는 것 같다. 두어 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터벅터벅 걸었다. 지금 그의 앞엔 큰년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틀 후 칠성이는 그의 마을로부터 6리나 떨어져 있는 송화읍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읍내 와서 돌아다니다 수입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송화읍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야 겨우 큰년이의 옷감을 인조견으로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 밤은 어디서 지낼까 망설이다. 어서 빨리 이 옷감을 큰년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 또는 큰년의 혼사 사건이 궁금하고 불안해서 그는 가기로 결정하고 걸었다. 쳐다보니 별도 없는 하늘, 검정 강아지 같은 어둠이 눈속을 아물아물하게 하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푹 놓이고 어떤 희망으로 그 눈은 차차로 열렸다. 산과 물은 그의 맘속에 파랗게 솟아있는 듯 그렇게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신장로에 깔린 자갈돌은 심심하면 장난치기 알맞았다.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자동차가 먼지를 피우며 달아나는 그 낮길보다는 오히려 이 밤길이 그에게는 퍽 좋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걸었다. 가다가 우뚝 서면 산냄새 그윽하고 또 가다가 들으면 물소리가 돌돌 하는데 눈물내 휙 풍기고 간혹 산새울음 끊었다 이어질째 멀리 깜빡여 오는 동네의 등불은 포르륵 날아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보면 포르륵 날아간다. 그가 숨을 크게 쉴 때마다 가슴에 품겨 있는 큰년의 옷감은 계집의 살결 같아 조약돌을 밟은 발가락이 짜르르 울리었다. 어떡하나 그는 무의식간에 입을 쫙 벌리고 무엇을 물어당길 것처럼 하였다. 지금 큰년이와 마주 섰던 것을 그려본 것이다. 이제 가서 옷감을 들려주면 큰년이는 너무 좋아서 그 가무레한 눈썹 끝에 웃음을 띌 테지. 가슴은 소리를 내고 뛴다. 차츰 동력 하늘이 바다와 같이 훤해오는데 난데없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는 놀라 자꾸 뛰었으나 비는 더 쏟아지고 멀리서 비 몰아오는 소리가 참새 무리들 걷는 듯 했다.
그는 어쩔까 잠시 망설이다가 빗발에 묻히어 어림해 보이는 저 동리로 부득이 발길을 옮겼다. 큰년의 옷감이 아니면 이 비를 맞으면서도 가겠으나 모처럼 끄는 이 옷감이 비에 젖을 것이 안 되어 동네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한참 오다가 돌아보니 신장로가 뚜렷이 보이고 어쩐지 마음이 수선해서 발길이 딱 붙는 것을 겨우 떼어 놓았다. 동네까지 오니 비에 젖은 밀짚내 콜콜 올라오고 변소 옆을 지나는지 걸음내가 코밑을 살살 기고 있다. 그는 어떤 집 처마 아래로 들어섰다. 몸이 오솔오솔 춥고 눈이 피로해서 바싹 벽으로 다가서서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마을 앞에 회나무가 보이고 큰년이가 나타나고 눈을 번쩍 떴다. 빛발 속에 날이 밝았는데 먼 산이 보이고 또 지붕이 옹기종기 나타나고 낙수 물소리 요란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둘러보았다. 그가 서 있는 이 집이란 돈푼이나 조이 있는 집 같았다. 우선 벽이 회벽으로 되었고 지붕은 시커먼 기와로 되었으며 널판자로 짠 문의 규모가 크고 또 주먹 같은 못이 툭툭 박힌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얼었던 마음이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흰 돌로 된 문패가 빗소리 속에 적적한데 칠성이는 눈썹 끝이 휘어지도록 이 문패를 바라보고 생각을 계속하였다. 오늘은 내게 무슨 재수가 들어닿나 보다. 이 집에서 조반이나 톡톡히 얻어먹고 돈이나 쌀이나 큼직히 얻으리라. 얼른 눈을 꾹 감아보고 눈도 먼 채 할까? 그러면 더 불쌍하게 봐서 쌀이랑 돈을 더 줄지 모르지. 해서 눈을 감고 한참을 견디려 했으나 눈등이 간지럽고 속눈썹이 자꾸만 떨리고 흰 문패가 가로세로 나타나고 못 견디어 눈을 뜨고 말았다. 어떡하나 내 옷은 너무 희지. 단숨에 뛰어나와서 흙물에 주저앉았다 일어났던 자리로 왔다. 아까보다 더 춥고 입술이 떨린다. 그는 대문 틈에 눈을 대고 안을 엿보려 할 때 신발 소리가 절벅절벅 나므로 날래 몸을 움직이어 비켜섰다. 대문은 요란스런 소리를 내고 열렸다. 언제나처럼 칠성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어떤 사람의 시선을 거북스러이 느꼈다. 웬 사람이야? 굵직한 음성. 머리를 드니 산에는 눈이 길게 찢어졌고 이 집의 고용인인 듯 옷이 캄캄하다. 한술 얻어먹으러 왔수? 오늘은 첫 새벽부터야? 사내는 이렇게 짓거리고 나서 돌아서 들어간다. 이 집의 인심은 후하구나. 다른 집 같으면 의뢰 한두 번은 가라고 할 터인데. 하고 어깨가 으쓱해서 안을 보았다. 올려다 보이는 퇴 위에 높지게 앉은 방은 사랑인 듯했고 그 옆으로 조그만 대문이 좀 삐딱해 보이고 그리고 안 대청마루가 잠깐 보인다. 사랑채 왼편으로 쭉 달려 있는 이 문간에 와서 멈춘 방은 얼른 보아 창고인 듯 앞으로 밀집 낯가리들이 태산같이 가리어 있다. 밀집대에서 빗방울이 다룽다룽 떨어진다. 약간 누런 빛을 띄었다. 뜰이 휘휘하게 넓은데 빗물이 고리져서 흘러내린다. 저리로 들어가야 밥술이나 얻어먹을 텐데. 그는 빗발 속에 보이는 안대문을 바라보고 서먹서먹한 발길을 옮겼다. 중대문을 들어서자 안 부엌으로부터 개 한 마리가 손살같이 달려나온다. 으르릉 하고 달려들므로 그는 개를 어를량으로 주춤 물러서 혀를 쩍쩍 채었다. 개는 날카로운 이를 내놓고 뛰어오르며 동양자루를 확 물고 늘어진다.
그는 아찔하여 소리를 지르고 중문 밖으로 뛰어나오자 사랑에 사람이 있나 살피며 개를 꾸짖어줬으면 했으나 잠잠하였다. 개는 묵능 뒤집고서 앞발을 버티고 뛰어오른다. 칠성이는 동양자루를 입에 물고 몸을 굽혔다 폈다 하다가도 못 이겨서 비슬비슬 쫓겨나왔다. 개는 여전히 달아 큰 대문에 와서는 칠성이가 용이히 움직이지 않으므로 으르릉 달려들어 잠방이 가랑이를 물고 늘어진다. 그는 악 소리를 지르고 달아 나왔다. 아까 나왔던 사내가 안으로부터 나왔다. 워리워리. 개는 들은 채 하지 않고 삐죽한 주둥이로 자꾸 짖었다. 저놈의 개를 죽일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부쩍 일어 그는 휘돌아서서 노려볼 때 사내는 손짓을 하여 개를 부른다. 그러니 개는 슬금슬금 물러나면서도 칠성에게서 눈은 떼지 않았다. 갑자기 속이 메쓱해지고 등이 오싹하더니 온몸에 열이 확 끓오른다. 개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큰 대문만이 보기 싫게 버티고 있었다. 또 가볼까 하는 마음이 다소 머리에 드나 그 개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진저리가 났다. 해서 단념하고 시죽시죽 걸었다. 비는 바람에 섞여 모질게 갈겨치고 나무 흔들리는 소리, 도랑물 흐르는 소리에 귀가 뻥뻥할 지경이다. 붉은 물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그 위엔 밀집이 허옇게 떠 있고 파랑새 같은 나뭇잎이 뱅글뱅글 떠돌아간다. 비에 젖은 옷은 사정없이 몸에 착 달라붙고 지동치듯 부는 바람결에 숨이 흑흑 막혔다. 어쩔까 하고 둘러보았으나 집집이 문을 꼭 잠그고 아침 연기만 풀풀 피우고 있다. 혹 빈집이나 방앗간 같은 게 없나 했으나 눈에 띄지 않고 무거운 눈엔 그 개가 자꾸 얼른거리고 또 뒤에 다우쳐 오는 것 같다. 개에게 찢긴 잠방이 가랑이가 걸음에 달아 너덜너덜하여 그의 누런 다릿마디가 환히 들여다 보이고 푹 눌러쓴 밀짚모에선 방울져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물같이 건건한 것을 입술에 느꼈다. 문득 큰년의 옷감이 젖는구나 생각되자 소리를 내어 칵 울고 싶었다.